안녕하십니까. 리트 의원 원장 윤병구입니다. 지난 3시간 동안 저는 그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기존에 잘 알려진 증상, 또 새롭게 우리가 연결이 된 증상, 그 다음에 전혀 우리가 다른 병이라고 생겼던 문제까지도 호르몬이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걸 저는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의는 쉽지만 이걸 실제로 우리가 예측하기는 참 어려운 상태죠. 그래서 지금 보통 월경이 한 50세 전후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없을 경우에 이 시점이 되어서야 거꾸로 여기가 폐경이었구나,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진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현실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요 다른 용어들이 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갱년기라는 거는 가임기 이후부터 폐경 후 수년 동안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정의가 좀 애매하죠. 그렇지만 이 시기에 많은 부분이 불편함 증상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갱년기라는 말을 많이 써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폐경이라는 시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우리가 폐경 이행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폐경 후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1년 후까지를 폐경 주변기라고 특별히 말하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조금 우리가 이 시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몬 변화에 대해서 몇 번 또 말씀드렸지만은 이 폐경 이행기, 그러니까 갱년기 초기죠. 이때는 호르몬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변화, 격변의 시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때 오히려 보면 호르몬 수치가 오히려 약간 올라가는 그런 경향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폐경이 이때가 되는데 요 시기 한 1, 2년 전부터는 또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 1, 2년까지도 우리가 이런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이 떨어진 상태가 쭉 이어지는 결핍이 지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갱년기라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르몬이 이렇게 급기가 결국 예방을 위해서는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전 시기부터도 우리가 중요할 수 있겠다는 걸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골다공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일생을 통해서 우리 골밀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남성보다 여성이 골밀도가 이렇게 낮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변화가 좀 더 크게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폐경을 전후로 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건 아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한 30세 때 가장 우리가 뼈가 제일 많은 골밀도를 우리가 보이는데, 높은 골밀도 이후로 그냥 조금씩은 좀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하게 됐고, 여기서도 우리가 호르몬이 중요할 것이 예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수환이라는 스타디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폐경 이행기 중에 여러 가지 연구를 했었는데, 특히 골밀도의 변화를 보고한 게 있어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폐경 이행기 중 골밀도 변화를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허리뼈고 이쪽이 이제 엉치뼈의 변화인데, 이 빨간색이 폐경 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변화가 이 폐경 초기에 우리가 폐경 주변기라고 아까 말씀드린 페리메노포즈, 이때 보시면은 이 역전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더 진행을 하면은 우리가 큰 감소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감소가 그 다음에 폐경 후에 나오는 거 못지않게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폐경 전하고 초기 폐경 주변기랑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거,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후기 폐경 후 경기기 주변기도 상당히 많은 감소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무슨 우리가 호르몬의 변화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허리뼈에 있어서는 우리가 소지골이 많으니까 특히 이런 게 더 민감한데, 우리가 코티칼 본이 많은 그 엉치뼈 때문에 정상 주기를 보이는 폐경 이행기 초기에 있어서도 에스트로겐이 감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배란에 이상이 오게 됨에 따라서 황체기가 문제가 있거나 혹은 배란이 안 일어나거나, 그래서 우리가 프로제스테론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감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은 이것이 이제 정상 월경 주기를 갖는 가임기 때 호르몬 변화인데 이 빨간색 실선이 에스트로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때가 배란이고요. 배란 직전에 피크를 보이고 또 배란 후에 황체기 때 또 조그만 피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경 이행계는 이 피크들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트로겐 감소가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중요한 거로는 이게 점선으로 표현된 이것이 이제 황체 호르몬 프로제스테론인데 이것이 배란이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혹은 무배란이 오기 때문에 이 수치가 많이 낮아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게 에스트로겐 분비 감소할 뿐만 아니라 프로제스테론 부족이 또 우리가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호르몬상의 변화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 폐경 이행기 때 보시면 여러 가지 갱년기 장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열성 홍조, 우울증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했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골밀도에 영향을 주는 거로 돼 있죠. 그런데 수면 장애도 최근에는 이것이 골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한다는 보고도 있지만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연구한 결과를 잠깐 보여드리면 한국 여성에 있어서도 갱년기 때 이행기가 되면은 골밀도가 감소한다 이런 걸 저희가 보고를 했고 또 이때 그 경구용 복합 피임제를 쓰게 되면은 이런 변화를 우리가 늦출 수 있다. 또한 골밀도가 아주 낮은 우리가 폐경 이행기 여성에 있어서는 치료 효과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걸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심혈관 질환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호르몬이 부족해서 오는 병으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연구자들이 더 관심을 가진 게 폐경 이행기 때부터 그런 변화가 온다는 걸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잘 보니까 이때 보니까 그 심장 대사의 변화 이런 우리가 제목으로 요약을 드리면은 체성분상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특히 복부 비만, 내장 비만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것이 동맥경화증의 초기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또 위험 인자 중에 중요한 것인데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LDL 콜레스테롤이 이때 뚜렷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또 HDL이라든지 TG라든지 다른 콜레스테롤까지 다 우리가 망라한 그 우리가 대사증후군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또 뚜렷하게 이때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더 진행하면 혈관 자체의 기능과 구조가 변화해가지고 경동맥상의 뭐 동맥경화의 변화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관상동맥의 칼슘 침착이 많아진다든지, 이 말초 혈관에서 혈류의 변화라든지, 따라서 이 시기가 조기 폐경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세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폐경 전후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호르몬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우리가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 전후에 큰 감소가 있어서 그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이게 증가한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또 우리가 아까 뭐 맥파 속도 분석이라고 해서 동맥 경직도라고 그러죠. 이것이 폐경 1년 후에 올라간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내장 비만 올라가는 거는 좀 더 일찍 나와도 폐경 2년 전부터 폐경 2년 후까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변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에스트로겐 급감에 의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폐경기 초기에 격변의 시기라고 제가 몇 번 강조했는데 이 시기에 또 여러 가지 갱년기 장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성 홍조, 수면 장애, 우울증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가 심혈관 질환하고 연관돼서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따라서 이런 것이 폐경 이행기 때 이런 위험을 올리는 중요한 기전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가임기 때 특별한 병력이 있을 경우에 이런 변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고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임신성 고혈압, 당뇨 이런 분들이 좀 더 우리가 이런 그 이행기 때 위험이 더 증가할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의한 무월경, 그러니까 기능성
시상하부 무혈관 이런 것들일 경우에도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또 흔한 그 내분비 질환인 다낭성 난소 질환 이럴 때도 우리가 호르몬이 밸런스가 잘 안 맞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내당성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위험을 더할 수 있겠고, 또 우리가 혈관의 변화로서 우리가 월경과 관련된 주기적인 편두통 이런 것들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런 변화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 중요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라고 알려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변화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유병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일단 살펴보시면요. 이게 좀 빨간색이 여성이고 파란색이 남성인데 지금 30대, 40대까지만 해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죠? 근데 특이할 거는 50대가 되면서 이 상승 폭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거의 3배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언급드린 대로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가 폐경형 이행기 때 뚜렷하게 나온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또 놀라운 거는 이 남자들은 그 뒤에 더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오히려 50대부터 남자보다 많아지는 거지만은 굉장히 우리가 많은 환자들이 콜레스테롤이 높은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갱년기 때 중요한 변화가 그 대사증후군이라서 그걸 조금만 더 빈도를 살펴보시면은 이건 남성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30대, 40대 증가가 있다가 그 뒤로는 거의 없죠. 근데 이 여성에 있어서는 역시 남성보다는 적은데 이 증가의 폭이 굉장히 이때 크다는 걸 또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의 보시면 70대가 되면 남자보다 더 많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흔한 그런 변화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한 위험인자로서 우리가 혈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은 조금 우리가 변화 양상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는데 이 나이가 많을수록 남성도 꽤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여성이 젊었을 때보다 적지만은 50대 때 역시 한 3배 정도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데 역시 70대가 되면 남성보다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우리가 위험인자인 당뇨 이거의 위험도 지금 남성은 일찍부터 이렇게 올라가지만은 여성은 폐경이 되면서 특히 50대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3배 이상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겠고 결국 70대 때 되면 역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 보면은 남녀 간의 위험인자가 뚜렷하게 다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이런 것이 호르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한국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호르몬이 중요하니까 이 시기에 우리가 초기에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생활 습관이건 굉장히 오래전부터 거의 모든 병이 다 나오는 건데 굉장히 말은 쉽지만 이걸 바꾸는 건 상당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만, 체중 관리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이런 것들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지질 강화제라고 해서 스타틴 많이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가령 우리가 갱년기 그러니까 50대 초반 이때까지 여성이 있어서도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은데 유감스럽게도 남자에서는 좀 더 데이터가 있지만 최소한도 이렇게 1차 예방으로서 여성에서 40, 50대 때 이 약을 우리가 써서 심장병 예방한다 이런 거는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호르몬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서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강력한 데이터가 있죠. 50대 폐경 초기에 이때 아까 그 일부가 지금 이렇게 갱년기에 포함된다 그랬는데 이때는 호르몬 쓰시면은 특히 에스트로겐을 쓸 때는 우리가 WHO의 결과를 보시면 굉장히 유의한 감소가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나오는 돕스라는 스타디는 이때는 우리가 프로제스테론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건 이제 MPA가 나쁘다 그래서 단독으로 말씀드렸는데 다른 네타라는 프로제스테론을 써서 우리가 좀 더 젊은 사람들에서 평균 나이가 50세니까요.
그래서 초기 폐경으로 받고 이때 특히 우리가 주목할 거는 50세 이전에 폐경된 사람하고 50세 이후 된 사람하고 또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더라도 폐경 초기에는 우리가 호르몬이 큰 영향을 준다. 그다음에 우리 황체 호르몬 잘 선택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폐경 이행기 때 이게 좀 경구용 복합 피임자가 어떨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경구용 복합 피임자가 호르몬 용량이 많았던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상당히 올린다고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일부 특정 군에서 이게 더 높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에스트로겐 용량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특히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35 이상 되면은 이제 흡연하는 사람들이 이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올라가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는 담배를 안 피니까 비흡연자이고 저용량 에스트로겐을 쓰면은 이런 것들을 호전시킴으로써 기대를 할 수가 있다. 특히 우리가 이제 프로제스테론 중에서 제4세대 프로제스틴인 드로스피렌올, DRSP라는 그런 제제는 혈압하고 체중,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사 증후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좋게 호전을 시키기 때문에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폐경 기행기 때 이런 걸 잘 선택하면 심혈관 질환이 나쁜 건 물론 아니고요. 또 예방까지도 잘 선택을 하면은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중요한 노인병으로 알려진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누구나 지금 다 아실 거예요. 치매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병인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한 70세 전후에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우리가 이 병을 진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주위 있는 사람이 일상생활 능력에 좀 문제가 생긴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이거 진단하게 되는데 이런 병이 일어나게 되는 병리학적인 변화, 뇌의 변화는 한 10년 이상 전에 일어난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관심은 뭐냐면은 요 병리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게 또 뭐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좀 많이 되어 있고 그 시점이 언제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발병이 되면 한 10년 내로 돌아가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끄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리학적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시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병리 소견이 노인반,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 시넬 플레이크 이런 말을 쓰고요. 또 우리가 신경 섬유 다발, 뉴로피브럴 탱글 이런 두 가지 소견이 굉장히 우리가 특이적인 소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뇌의 병리학적인 소견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임상적으로 알아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척수액이라든지 가령 혈액이라든지 이런 걸로 넘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생체 표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변화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노인반을 이루는 아밀로이드 우리가 성분이 제일 베타 아밀로이드가 중요한 걸로 돼 있고 이 병리 가설 중에 아밀로이드 캐스케이드 하이포테시스 해가지고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모든 병의 시작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시작돼서 뉴로필루라 탱글 신경소변 다발까지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변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찍 우리가 디텍트해서 조절할 수 있을지 예방에 우리가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요새는 바이오마커 생체 표지다에 대한 이런 연구들이 뇌척수액뿐만 아니라 혈액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연구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은 이건 중국에서 한 굉장히 우리가 힘든 연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걸 보시면은 여기 보면 베타 아밀로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타우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 생기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마의 용적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신경 심리 변화, 심리 검사상의 변화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시간별로 쭉 봤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베타 아밀로이드의 변화가 지금 우리가 뇌척수에서 본 거죠. 이 보니까 거의 한 15년, 18년 이전부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디텍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병리학적인 변화가 나오는데 최소한 한 15년 이상이 또 걸린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화가 베타 아밀로이드하고 과산화 타우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최근에는 그 에스트로겐의 그 발병 예방 기전으로서 뇌에서 베타 아밀로이드의 생성 억제를 시키고요. 또 이게 분해되도록 촉진을 합니다. 따라서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을 막는 것이고 이 다음 우리가 독성 물질인 과인산화 타우의 생성을 또 억제하는 걸로 돼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예방 효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고요. 특히 최근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성에서 이런 변화를 우리가 보고했어요. 그래서 초기 폐경입니다. 초기 폐경에서 호르몬 요법을 했더니 베타 아밀로이드 경로의 표지자 변화를 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폐경 초기에 호르몬을 쓰면은 좋을 수 있다는 걸 또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최근에 우리가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가 중요하다. 이건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지만은 또 뇌의 당대사 이게 저해가 돼가지고 우리가 치매가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뇌의 당대사 감소는 병리보다 더 먼저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초기 변화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당대사랑 관련해서도 에스트로겐 효과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뇌 혈류를 증가시키고요. 당 이동이나 대사를 촉진시키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생성을 늘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각각에 있어서 모두 에스트로겐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시기적으로 보셔도 아까 10년, 15년 전에 우리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타 아밀로이드, 과인산화 타우의 생성, 당대사 감소 이게 초기 변화라고 지금 관련되어 있는데 이 시점이 폐경하고 거의 맞아떨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걸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즘에 또 우리가 중요한 연구가 나왔는데, 우리 보시면은, 이게 좀 임상시험을 해서 이걸 알아내면 제일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 제가 몇 번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50대 초반에서 20년, 30년 이렇게 하는 건 불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관찰 연구의 메타 분석, 이게 가장 그 신뢰 수준이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최근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은 이전에도 한 3개 정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숫자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좀 놀랍게도 45개 연구를 함께 분석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폐경에서 우리가 호르몬 요법을 썼을 때 치매 위험이 어떻게 되냐 이걸 보시면은 전체를 보시면은 19% 그렇죠?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또 중요한 거는 약의 투여 방법에 따라 다르다는 걸 또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스트로겐 투여가 더 좋은 거로 되어 있어서 15% 유의하게 감소. 그다음에 프로제스테론 같이 쓴 경우는 유의하진 않지만은 조금 감소하는 경향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오래 쓸수록 효과가 더 좋다. 이런 것들이 또 역시 여기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시작 시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60세 이후였으면은 뭘 쓰든지 오히려 위험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60세 이상에 있어서는 에스트로겐만 쓰면 여기 좋은데 제일 우리가 좋게 나온 것이죠. 0.68이니까 거의 한 32% 정도 감소한다는 그런 보고를 했고 이건 사실은 이전 보고랑 거의 비슷한 그런 보고가 되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초기 폐경에서 호르몬을 잘 쓰면은 우리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상당한 근거를 갖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전체적인 연구도 있지만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여성에서도 이런 보고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 기반 후양적 코호트 연구가 지금 2020년도에 우리나라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는데 폐경 호르몬 요법을 썼더니 한 15% 정도 치매 위험이 감소됐고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확실히 뚜렷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초기부터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았고 특히 이제 요 경우에서는 아까보다 우리가 좀 작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프로제스테론을 같이 쓴 경우가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더 낮게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했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할 거는 이전에 경구용 복합 피임제를 썼던 경우에서도 한 10%가량 이 위험이 감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오늘 이런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이런 우리가 경구용 피임제가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는 영국에서도 큰 스터디가 나왔는데 거기서도 비슷하게 한 20% 정도 감소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구용 복합 피임제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다음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또 하나 연구자들은요, 우리가 치매의 가장 위험 인자로서 알려진 우울증 여성 있죠. 우울증 여성에서 호르몬 썼을 때 나중에 치매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아주 브라이트한 아이들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비슷하게 좋은데 조금 연구 기간이 길면은 좀 더 효과적인 걸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우리가 폐경 전에 경구용 복합 피임제를 써도 떨어질 수 있다. 이거보다 못하지만은 그리고 역시 기간이 오래되면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연구를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얘기를 드렸고 알츠하이머 병이 더 우리가 더 관심사인데 이것이 오랄피를 오래 쓸수록 더 떨어졌고 호르몬 세라피를 오래 쓸수록 더 많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요약을 좀 해보면은 초기 폐경에서 호르몬 조법은 상당히 우리가 우리가 근거를 갖고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고요. 폐경 이행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데이터에 있어서 가능성을 지금 시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고 좀 결론을 내려보시면은 중요 노인성 질환이라고 알려진 골다공증, 관상동맥, 치매 이런 것들이 전에 호르몬 결핍이 중요하다 이런 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갱년기 때 이런 변화도 또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갱년기라는 게 사실 폐경 초기를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폐경이 됐을 때는 빨리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쓰는 것이 예방 효과가 클 것이고 우리가 폐경 전, 폐경 이행기에도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답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질문 다 포함하는 거죠. 네. 생리가 너무 심해서 주사를 맞고 생리를 안 하는데 요즘 방광염이 있는데 염증 바이러스가 없다고 하는데 증상이 있어서 폐경 때문인가? 이거 정확하게 제가 지금 그냥 주사가 뭔지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생리를 억제하는 주사라 그랬으니까 아마도 호르몬을 억제하는 그런 주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월경 장애가 있거나 그다음에 자궁내막증, 그다음에 근종일 때 쓰는 시상하부에 GnRH 애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 이런 주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썼더니 방광염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배양을 해봤더니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가 세균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없다고 나왔는데 지금 방광의 노화 중에서 호르몬이 없어서 저런 것들은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월경이 많아서 저약을 쓴 경우라면 그러면은 호르몬의 국소요법,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질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써서 방광 자체를 우리가 염증으로부터 보호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사를 맞으시면서 염증을 예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질문하신 것은 초음파에서는 암이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왼쪽 난소, 나팔, 혹을 제거하고 피가 하열처럼 많이 나오고 24년 5월 폐경이라고 문자를 받았는데 수술은 이게 조금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다시 비춰주시겠어요? 수술은 22년 7월 13일 이게 조금 더 문자를 좀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2년이면 지금부터 우리가 거의 2년 전에 수술을 했다는 얘기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쪽 난소 나팔관을 제거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피가 많이 나는 건 장구출혈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난소 나팔관을 제거할 때 초음파상에서 뭐 혹 있는 것 같다. 이래서 우리가 제거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양성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혈처럼 우리가 출혈이 문제가 됐었는데 요것이 아마 완전히 해결이 안 된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나이가 지금 아직 안 나왔지만 아직은 폐경이 되실 나이가 아니라 아마 저런 문자를 받고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올해 5월에 폐경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짐작컨대는 우리가 난소에 혹이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 전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지금 나이가 좀 언제인지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폐경 이행기 때 특히 난소가 기능이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배란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저 기능성 난소 물혹도 많이 생기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게 가령이 되면 양성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제거했다 그래서 하혈이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좀 알았으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하혈은 장우에서 나오는 거니까 호르몬 조절을 우리가 난소만 제거했다고 완전히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전번에 좀 강조했지만은 이 자궁 난소 수술하게 되면 또 폐경이 일찍 온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런 거랑 같이 연관해 가지고 좀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환자 입장에서는 월경이 지금 조절이 좀 되는 게 제일 문제였고 또 중요한 거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알았는데 폐경이 좀 일찍 왔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아마 좀 당황했던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출혈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치료를 생각해보고 만약에 폐경이 왔다 그러면 또 우리 거기 맞는 치료를 받으시면 그렇게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은요 68세 분이신데 질건조증으로 따갑고 아플 때 치료 방법이 있는지요. 이것도 우리가 많이 우리가 알려진 그런 문제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궁 그 생식기 그다음에 그 비뇨기계통 이쪽에 우리가 호르몬이 없어가지고 위축이 온 결과 질건조증이 오고 증상으로서 우리가 따갑고 아프다 이런 것들이 많이 호소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죠? 원인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치료를 우리가 잘 드시는 게 대부분이고요. 근데 이걸 잘못 하시고 자꾸 다른 민간요법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하시고 위험하다 그러니까 잘 호르몬을 잘 못 쓰시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지금 이 전에 환자분처럼 걱정이 되시면 국소요법도 굉장히 우수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전문의를 찾아가서 그 문제점을 확인하신 다음에 호르몬 부족이라 그러면 호르몬 치료를 하시기 바라겠고 국소적인 요법은 전체적으로 위험이 별로 없고요. 또 굉장히 우수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62세 환자분이신데, 리비아를 지금 오랫동안 먹고 있다. 11년째 먹고 있다고 돼 있어요. 앞으로 계속 먹을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호르몬을 지금, 계속 쓰시는데 폐경이 됐고요. 장기가 쓰면 어떨까? 그런 문제에 대한 우리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많이 다뤘죠. 그러니까 본인이 우리가 먹으면서, 가령, 별 부작용이 없고 만족을 한다 그러면 저는 중단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많은 학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호르몬을 오랫동안 먹는 이유를 뭔지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현재 삶의 질을 우리가 조금 우리가 개선해서 그런 거 중요하겠죠. 또 중요한 건 많은 우리가 노인병의 예방을 위해서 또 우리가 먹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대표적인 게 우리가 근골격계나 노화, 골다공증, 동맥경화증, 치매 이런 거에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예방이 될 수 있는 약이 됐으면 좋겠죠. 근데 좀 유감스럽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호르몬 중에는 리비알이 별로 포함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조금 연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우리가 약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개인에 맞춰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예방요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우리가 밝혀지면서 남성도 노화가 결국은 성선이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의 감소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보다는 우리가 좀 연구가 늦고 더디죠. 그거 왜 그러냐면은 여성 갱년기는 건강해도 50세가 되면은 거의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증상이 심하고 변화가 심한데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변화의 폭이 개인차가 심하고 대부분은 완만하게 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호르몬 중요성을 잘 모르고 흔히 노화라고도 막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시기에는 너무 지금 노년기가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호르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것도 많이 지금 우리가 해소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약을 어떻게 쓰냐가 중요하지만은 불편하신 걸 또 많이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음인가요? 그 시간에 한번 제가 시간을 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갱년기 증상이 열감이 있는 정도인데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다른 점은 크게 불편한 건 없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가 들으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누구나 다 오는 것인데 조금 있으면 좋아지는 것인데 그리고 약 먹으면 뭐 귀찮고 돈도 많이 들고 위험하다 그러니까 잘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그 얘기 드린 대로 그 열성 홍조라는 게 아까 그 저번 시간에 했지만 수면하고 그다음에 우울증, 치매도 관계되는 걸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심혈관 질환의 위험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많고 골다공증하고도 관계가 많은 것이죠. 특히 오늘 심혈관 질환 위험이 폐경이행기 또 시작한다 그러는데 지금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딱 맞으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높다 그러니까 가서 콜레스테롤 약을 드세요. 그렇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데 지금 초기 폐경일 때는 콜레스테롤 약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다 이렇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면은 열성 홍조도 줄이고 제일 중요한 심장병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 질문은 이제 장군 근종이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이신데요. 크기가 5cm가 넘는다고 해서 적지 않은 것이죠. 또 난소, 무록 조직 검사하는 게 제일 빠르다.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근종도 있고 난소에 무록도 있다. 뭐 이래서 우리가 좀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물론 이제 수술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서 얻은 조직 가지고 우리가 조직 병리를 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어떻게 더 빠른 확실한 진단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해서 진단 내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죠. 근데 그 수술하는 방법이 복강경 수술하면 요즘 간단하게 우리가 비교적 입원 기간이 짧게 끝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런 걸 많이 권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폐경 전이면 난소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제거해서 직접 조직 검사를 하자고 하네요. 그런데 폐경 사실 후가 더 높은 거죠. 저거는. 근데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난소 무록인 경우에 또 저 근종인 경우는 물론 양성이지만은 우리가 조금 서둘러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호르몬 변화로 나오는 2차적인 문제점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좀 더 넓게 생각하면은 난소암을 예방하는 약이 있다. 이걸 꼭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걸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갱년기 그때 쓰는 그 경구용 복합피임제가 난소암을 예방하는 또 가장 좋은 약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알려드리고 싶네요. 네. 그 다음에 분비물이 아예 나오지 않아야 하는지
조금은 나오는데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냄새도 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질분비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분비물이 없다면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분비물이 없으면서 건조증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2차적으로 염증이 오죠. 노인성 질염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것이 이제 우리가 부부 생활할 때 불편하시고 출혈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런 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이 확실하고요. 또한 치료 효과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괜히 이런 건 아주 큰 문제로서 병원에 가면 금방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이상한 인터넷 보시지 마시고 가셔서 바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은 효과가 볼 수 있고 값도 굉장히 쌉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호르몬제가 어떤 것이냐고 그러시는데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뭐에 대한 질문으로 제가 얘기한 호르몬제인지 좀 알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우리가 소개시켜드린 우리가 골다공증, 그다음에 심장질환, 그다음에 우리가 치매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소위 말하는 에스트로겐, 또 프로제스토젠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고 리비알에 대한 결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리비알은 이제 골다공증 확실하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다음 분 질문은요. 유방암 초기이고 근종이 7cm 있는 50세입니다. 그렇죠? 유방암 수술 후 자궁 적출을 해야 할까요? 1년에 1cm 정도 커지는 것 같고요. 빈뇨가 있고 근종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물 수도 있나요? 폐경 때까지 놔둬야 될지요. 근데 지금 나이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도 폐경 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폐경 전에 암이 더 많죠. 폐경 후보다는. 그리고 유방암 초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건 이렇게 심각한 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0세라고 그랬었네요. 네. 폐경 이행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근종이 있다고 또 걱정하시죠. 근데 지금 얘기한 대로 자궁 근종은 저게 우리가 육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살코마 그런 거랑은 확실히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번 추적 검사를 해보면서 우리가 근종은 양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1년에 1cm 정도 커진다고 그랬으니까 계속해서 추적을 해오신 경우가 같고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이 암이라 그런 거는 너무 심한 걱정인 것 같고요. 빈종이, 그러니까 근종이 크면은 가령 우리가 주위에 장기를 눌러가지고 빈자가 올 수 있다. 이런 건 우리가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걸 수술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크기만 좀 줄일 수도 있겠고요. 호르몬을 써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한 뒤에 또 우리가 폐경에 따른 문제점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수술을 결정했으면 좋겠고 자궁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얘기했지만 유방암 치료제로 사용하면서 자궁도 억제하는 그런 약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그렇게까지 문제는 급한 건 아닌데 최소한도 이게 암으로 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가 양성증후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심한 경우가 아니면은 조금 보실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폐경이 되면 저기 사이즈가 줄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도는 우리가 오히려 호르몬이 많이 분泌이 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변화를 좀 더 느낄 수가 있는 거가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1세시고 생리함과 일수가 갑자기 줄어드는 거. 근데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 언제부터 갱년기가 시작되죠?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경 초기라는 게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환자분이 느낄 수 있는 변화는 월경의 변화죠. 근데 월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제일 처음에는 지금 짧아지는 것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 드린 대로 황체기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도 줄어드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배란이 안 되고 오래 지속되면 갑자기 하혈같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도 초기에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월경 주기가 짧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겠고 41세라고 해서 잃는 건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문제가 된다면 이거는 이때부터 호르몬 조절을 해서 우리가 조금 불편한 걸
조절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되고는 이상적인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분은요. 마찬가지로 지금 폐경이 되면서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LDL 콜레스테롤은 아까도 강조했지만은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 50세부터 역전이 돼요. 남자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콜레스테롤이 거의 반수에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흔한 변화죠. 근데 지금같이 폐경이 되면서 올라갔는데 이거를 내과약만 복용해서는 조금 우리가 효과가 좀 미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호르몬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호르몬을 쓰면 우리가 특히 폐경 초기에 있어서는 심장병을 예방한다는 게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걸 먼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더 중요한 거는 호르몬을 쓰다가 안 되면 콜레스테롤약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경우는 훨씬 더 적은 양을 쓴다는 거죠. 부작용이 적게.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고, 내과에서는 상세분멸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다는데, 사실 이건 뭐 원인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환자분 같이 이렇게 폐경이 되면서 높아졌다는 경우에는 우리가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나오는 그런 콜레스테롤 증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는 호르몬 치료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1세 환자분이신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가장 흔한 여성의 내분비 질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경구 피임약을 먹으면 생리를 하는데 약을 안 먹으면 생리를 안 해요. 계속 복용을 해도 되나 이런 건데요. 사실 이제 저게 굉장히 우리가 원인도 잘 모르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그 무별한 상태가 진행이 되면,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상태, 몸에 굉장히 나쁜 거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자궁 내막에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경우는 우리가 꼭 약을 써서 그런 변화도 막으면서 또 심리적으로도 월경도 좀 매달 하시면 더 안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권하는데, 이제는 많이 우리가 경험이 쌓여가지고 초기에는 우리가 피임약 하면 굉장히 위험한 약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단기가 쓸까 혹은 오래 쓰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걱정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병을 예방한다는 것도 있고, 특히 하나 말씀드리면은 21세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너무 일찍 우리가 그 경구용 피임약을 쓰게 되면은 뼈가 우리가 제대로 성장을 못한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주 초기 10대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약을 쓰는 건 맞는다고 보겠고요. 오늘도 제가 환자분 하나 뵀는데 10년간 썼어요, 그분도. 근데 보니까 골밀도는 정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쓰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당뇨율이 높아지다.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복부 비만, 내장 비만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대사증후군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가 그 당대사의 변화죠. 당대사의 변화. 그런데 이제 이것이 호르몬에 관계된다는 걸 아직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히 폐경 후에 있어서 심장병을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확실한 것인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기전 중에 하나가 당뇨 예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갱년기가 돼서 검진해서 당뇨가 올라가는데 전 단계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시죠? 네네. 이런 경우 우리가 가령 생활 습관을 교정하자, 좀 보시면서 보자, 돈 주다가 심해지면 치료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복부 비만에 따른 변화다. 그리고 또 호르몬 자체가 혈당을 낮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관심 있다 그러면은 이것만 위해서도 호르몬 치료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좀 강의가 길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50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 강좌는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질문은 이제 뭐 상관없이 하시는 거니까 혹시 오늘 못 하신 거라도 다음 달에 또 제가 강의가 하나 있으니까 그때 계속해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